적성검사가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든가 직업의 목록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직업 또는 본인과 잘 어울리는 직업과는 별개의 직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향적인데 직업에서는 영업사원이나 기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적성검사가 측정하는 것이 기자나 또는 영업사원, 약사 등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 높게 갖고 있는지 또는 본인이 높게 나타난 능력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직업의 예측은 당신이 좋아할 거야, 만족할 거야 라는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성공 가능성에 가까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검사가 측정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적성검사를 여러 번 받게 되면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검사 사이트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간혹 여러 번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학에서는요, 학생들을 뽑을 때 학과 전공 적성 검사라는 것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인성검사라든가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선발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또 쓰기도 합니다. 검사를 단순히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히 적성검사를 단기간에 열심히 연습해서 점수를 올리고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온라인 검사 사이트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또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선발용 검사들에서는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항풀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문항들을 계속 변형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특별히 진로 상담에서 쓰는 검사들은 이런 선발용 검사랑은 다르게 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받는 상담용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담용 검사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를 많이 받아서 또 연습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내 점수를 상승시켜 보겠다는 것은 검사 결과에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 그다음에 능력검사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항대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로 검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진로 탐색 과정에서 검사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격을 진단하는 검사라든가 병원에서 쓰는 임상적인 검사들처럼 개인의 어떤 특성을 진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 분야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면서 또 반면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검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로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의 예측 타당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지 조사도 하게 되고요. 또 검사가 측정하는 문항들을 이 문항이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검사 문항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인 타당한 방법으로 고도의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나이일수록 검사를 활용할 때는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해석이 같이 더불어져야 하고 또 검사 하나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정보들, 내담자의 여러 정보들과 통합되어 해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최근에 참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많은 기관에서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와 결부되다 보면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검사를 선호하게 되거나 검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또 더 어린 초등학생 시기에 다양한 가능성과 또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변화의 정도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리고, 성급히 검사 결과를 판단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은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강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검사들, 또 온라인에 있는 좋은 검사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좋은 해석과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